범죄의 가해자들이 지역 유지와 밀접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1년에 한 서너 번 발생하는 거라고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게 그거지 훨씬 더 암장된 사건이라든가 지역에서 보도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대단히 많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큰 틀에서 여론의 흐름에 맞서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였잖아요. 수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 정말 정청래 자기 정치했다면 대통령 만난 것 다 얘기했을 것. 자기 정치 안 했다. 이건 기본인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욕하지 말라 뭐 그것도 그렇고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너무 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너무 낮아지는 느낌이야. 그다음에 정진욱 누가 봐도 날마다 치받고 있다. 그런데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다. 공격하면서 지키겠다고 하면 그게 말인가 밥인가.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말 다르고 행동 다른지 참 두렵다. 마지막에 두렵다는 말씀이 좀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정치인은 사이코패스를 보는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자기가 잘 못해서 대통령이 2, 3년 데리고 있고 싶었던 총리를 갈비짝을 뜯어서 지금 보내는 대통령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의리를 지킨다 뭐 나는 뭐 대통령이랑 만나서 한 얘기 내가 밖에서 발설 안 한다 이 일종의 저는 블랙메일링 협박처럼 들려요. 응?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 얘기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가운데 가장 재미보는 게 지금 내란당이랑 조선일보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도 오늘 인터뷰에서 나왔거든요. 오늘 이 인터뷰에서 이제 나왔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뭐 당정 협력이 안 된다, 혼선이 왔다, 뭐 엇박자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니 혼선된 적 없다, 엇박자 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자처럼 가겠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 피해 없게 최소한의 견제 장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자기는 또 거기에 대해서 사자처럼 무조건 완전 폐지를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혼선이 아니고 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로는 의리 그러면서 뒤통수 때리고 있는 그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청와대에서 지켜본 정청래의 행동, 그러니까 청와대 쪽의 얘기를 듣고 좀 민주당 쪽에도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는지 청와대가 매번 그걸 확인했는데 최근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외롭다라고 했던 바로 그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직접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 그 통에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한동훈 만나 보안 수사 폐지 안 돼. 마치 뭐 한동훈이 무슨 구국의 영웅 비슷하게 지금 저쪽에서 띄워지고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 민주당 자신들이 검찰과 싸운다는 착각, 실제는 사건 피해자들과 싸우는 것. 그러니까 이러면서 지금 쟤는 저쪽에서는 포인트를 또박또박 따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실제로 제대로 된 대응을 그동안 못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계속 그러면 오케이 보안수사권 없애려면 빨리 대책을 마련해줘. 그 대책이 충분히 있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동아일보 아동 성폭력 사건 등 보안 수사권 허용, 여 법사위원 일부 예외 적용 법안 채비. 이 뒤늦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남희, 김동아 의원과 진보당 손소로 의원. 이제 뒤늦게 이거 안 되겠다. 진작에 대통령이 요구했던 대로 수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준비를 해놨더라면 그죠? 지금 뭐 경공은 물론이고 체육 앵커도 매불쇼 계속 지금 똑보를 차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에 대한 이해도가 일단 정확하게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꺼내다 보니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법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지적을 받는 중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김민석 전 총리하고 박균택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발언을 했냐면 보안 수사권 폐지의 본질은 수사 구조의 권력 분립이다. 그리고 민주적 통제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걸 조금만 더 잘 듣고 우리가 이미 뱉은 말이라고 해서 밀고 나가 식으로 하다 보면 민생 피해는 고스란히 나머지 국민들이 져야 되거든요. 자, 여론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여론조사 기관의 에브리 리서치 1000명을 했어요. 여기 내용 보시면
네, 보안 수사권의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가 42.7%로 가장 많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은 28.2%, 찬성한다 24.7%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찬성한다가 24%예요. 예? 찬성한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반대한다 42,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된다. 대통령 말씀처럼 28. 그러니까 여기 합치면 얼마니까? 70이 넘죠. 넘죠. 그러면 24%의 국민적 지지 가지고 이걸 돌파한다. 뭐라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지금 그렇게 고집 피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완책을 마련해 놨으면 사자처럼 담대하게 가면서 설득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보면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설득 과정도 없었어. 근데 담대하게 돌파하겠대요. 누구를 위한? 지금 정리를 해보면 보안 수사권 폐지하자는 쪽 입장은 첫 번째 김용민 의원 개인이 해결한다. 개인이 수사 과정에 참여한다. 두 번째 박은정 의원 킥스로 열람한다. 그럼 경찰이 제대로 올려놨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강욱 의원 언론에 알린다. 흘려준다. 검언 유착을 상상하게끔 하는 발언이죠. 그리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게 공소시효가 거의 임박한 건에 대해서는 띵동띵동 하고 알림을 준다라는 내용의 마지막은 정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라는 김어준. 원래 1년에 몇 건 수백 건씩 수백 건씩 있는 일들인데 지금 수백 건은 아니고 이 그렇죠. 건만 여러 건 있는데 이 건만 너무 많이 어필이 돼 의혹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존치를 노리는 검찰의 공작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분들을 지지하는 큰 스피커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일단 폐지해봐. 폐지하고 나서 나중에 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보완하면 되지. 이게 모두 무책임한 것처럼 이제 뭉뚱그려서 패키지로 무리한 돌리는 폐지하기도 거죠. 전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무대책하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아까 한동훈도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제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사회부 사건발로 기사가 계속 나오면 이거 1-20% 지지율 무너져요. 그쵸. 지금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1,500원 아이스크림 나눠 먹은 장애인들 특수 절도 송치. 자, 이 장애인들이 보통 장애인이 아니라 이분들이 인지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검찰 송치를. 근데 검찰은 기소유예하고 결국 이제 경찰이 법정에 과잉하게 했다라고 경찰이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부친에게 수면제 먹이고 몰래 10대 남매 재판행. 부친에게 수면제 먹이고 몰래 2천만 원을 대출받았대. 근데 경찰 수사에서는 누나의 남자친구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안수사 통해서 남매가 공범인 사실을 확인했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일반 우리 생활 속에서 회자되기,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손쉽게 확대될 수 있는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뭐 검사들이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해서 과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든 언론 플레이를 하든 어쨌든 이걸로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 이런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있느냐, 방안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인데요. 검찰 개혁, 기득권 저항 클수록 바른 길, 실력자 믿어달라. 이분은 좀 이제 경기도정에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댓글이 많던데. 왜 이렇게 자꾸 선의의 기대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령화 저출산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신혼부부는 조금 우리 집주인들이 배려해서 다 같이 월세를 깎아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자, 최욱의 좀 화난 얘기. 이게 이제 최욱이 4번째로 터뜨렸다는 건데 검찰 수사권,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요 분이 경찰 출신 변호사인데 수사권 폐지와 관련돼서 주로
나와서 발언하시는 패널이세요. 알려주기는 어려워요. 뭐라고요? 경찰 수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그걸 알려주기는 어려워요. 경찰 입장을 지금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은닉했을 경우에는 무엇이 은닉되고 무엇이 폐기됐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이의제기 자체도 그게 쉽지 않다. 이것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수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그걸 알려주기는 어려워요. 답이 없어. 알려주기는 어렵고 그건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아주 세부적인 거를 유족이라고 해서 다 알려주기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유족조차 이거를 뒤집을 수 모르면. 없는 거야. 이걸 제3의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든 최소한 합법적인 룰을 가지고 개입하기 전에 일반 유족들이 그 당황한 상황에서 황망한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돼.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도 않는데 이거를 계속 이의 신청하고 벨이 울린다고 가서 뭐 하란 말이야. 어? 근데 그 통기록을 검사한테 다 가요. 지금도 이의 신청하면 90일 동안 검사가 그 기록을 열심히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그 기록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 그거는 잠깐만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전달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록이 간다고 하셨는데 네네. 얘기한 대로 이번에도 그러니까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관계들을 밝혀내서 네네.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거잖아요. 김남우 의원이 지금 보면은 파이팅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김남우 의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번 형사소송 개정하게 되면. 보안 수사 요건이나 이의 신청 근데 보안 수사권은 사라지는 거죠. 지금 새로 증거가 드러난 거는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그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번 사건은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건 다소 논란 소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 단계에서는 충실히 사건을 성취했어요. 이미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 보셨잖아요. 리얼도 경찰이 충실히 사건을 성취했다고? 예. 팩이나 칼부타기 팩이나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것도 경찰이 발견 맞아요. 못했었잖아요. 그거는 네, 이례적인 납치적으로 이례적인 지역 유착. 네, 잘못된 근데 거. 예. 잘못된 지역 유착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피해자 단체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범죄의 가해자들이 지역 유지와 밀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네. 지금 뭐 김어준 씨 말대로 1년에 한 서너 번 발생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 언론에 보도된 게 그거지 훨씬 더 암장된 사건이라든가 지역에서 보도되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십 건의 사건이 드러나면 그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말을 계속 거듭해서 점점 더 피곤해지긴 하는데 개인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이의제기를 신청한다고 하면 개인 스스로 그걸 보고 이 부분은 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안 맞아 이걸 일일이 빨리빨리 찾아내야 되는 게 전제돼야 되고 그다음에 마약 사건이나 성폭력 사건처럼 재빠르게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은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초기 대응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정확한 대안이 없어서 지금 현재 보안 수사권 폐지 의견을 강렬하게 내놓는 강경파들의 입장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인 거를 실제 범죄에서 혹은 실제 피해 사례들로 설명을 하다 보면 현실과의 간극이 진짜 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뜬구름 잡나? 라는 비판을 못 피하는 결국 이제 거예요. 프레임 싸움에서 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사건은 매우 구체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뭐 추상적으로 뭐 우리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러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싸우면 집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큰 틀에서 여론의 흐름에 맞서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거였잖아요. 수기를 하고 그리고 제한적으로라도 그럼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로 해서 안심을 일단 시키고 뭐 해봐서 또 없애면 되잖아. 만약에 그게 부작용이 생기면. 근데 당장은 지금 어떤 민심의 흐름인가를 좀 봐야 되는데 너무나 이거 소통이 안 되는. 저는 이 민주당이 소통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어제 청년 김보미 정치인을 통해서 많이 좀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설득력이 큽니다. 네,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요? 제가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도 최전선에서 직접 겪어본 당사자로서 제가 등판을 했고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저는 정과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정과가 5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산 15% 받았고요. 왜 15%를 감탄받죠? 예전에 그 당에서 호불호하는 그 의장 후보를 뽑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당지실 따르지 않았다. 네. 예? 근데 그것도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고 이유도 안 돼요. 사유가 네. 설명 기회도 없었고 그런 건 다 차치하더라도 네. 징계를 받으면 5년이면 시효가 소위 끝나거든요. 근데 이걸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10년으로. 당 중앙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저희 최고의 의견을 받았으니까 뭐 당원 당규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던데요. 근데 그런 설명을 일치 안 해줘요.
경선에 내가 왜 감점을 받고 내가 왜 가점을 받고 그런 걸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고요. 그럼 상대 후보는 당원 당규에 떡하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감점을 해야 된다는 네. 거. 아. 왜 감점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비단 단일 케이스가 아니라는 게 문제고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세요? 대리 당원, 유령 당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철원 당원 대신 네. 내주고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불법 당원 한 주소에 뭐 여러 명이 돼 있다거나 동원해가지고 한 거나 그런 불법 당원을 이번에 징계를 줬어요. 이번에 우리 당대표님 하에서 네. 불법 당원 모집했으니까 징계 아웃, 징계를 줬어요. 그러면 그 불법 당원으로 경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불법 당원으로 경선해서 그 가짜들이 후보를 뽑았습니다. 언제요? 이번 경선에요. 당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법 당원을 모집한 사람을 징계를 줬어요. 후보들을 비롯해서 다. 그러면 이 징계 당원이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법으로 네. 모집된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네. 있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외쳤습니다. 이거 오염된 DB로 하면 안 되는 콧방귀도 안 킵니다. 제가 우리 당대표님한테 문자, 전화, 뭐 카톡, 텔레그램, 보좌관님, 최고위원부터 다 보내 다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불통이에요, 불통 민주당이. 저희 전화해 보십시오. 그래요. 지금 당내에서 이 정도면은 당 밖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아우성을 해도 전혀 뭐 들리지 않는 거지. 그리고 추미애 의원처럼 기득권의 저항이니까 잘하고 있는 거다. 기초의원, 도의원, 시의원, 의장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는 건 사실 억지 같고요. 지금 김보미 후보가 이렇게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대 교체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지방 토호들과 뭐 커넥션이 있다든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은 차마 꺼내지 못하는 어쨌든 기존의 구태한 정치를 끊어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야. 그래서 김보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민주당 활동을 했는데? 라고 묻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김보미는 이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용기 있는 이야기. 그래서 청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박수를 보내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네,